이동준 씨 진술서예요. 김성식 기자 살인 사건 은폐 과정에 개입해서 청부 재판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강정일 씨의 살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살인. 누가? 내가? 이미 죽은 시신에 낚싯대를 넣은 것도 살인입니까? 내가 낚시터에 도착하기 전에 백상구 수아가 이미 김성식 기자를 살해했습니다. 사체 손괴죄를 주장하겠다는 말입니까? 난 지금 진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최수연 씨가 당신이 살인을 했다고 증언을. 최수연이 봤죠. 아주 멀리서. 당시에 김성식 기자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최수연 진술서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네? 형법 제159조 사체 손괴죄.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연은 대법원장을 매수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겠죠. 최일한 대표는 사건 은폐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아마 무기징역이겠네. 이동준 씨 당신은 청부 재판을 했습니다. 꽤 무거운 벌을 받겠네요. 이 거대한 사건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사체 손괴에서 시작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이동준 씨, 이 진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정일이 며칠 동안의 대면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어요. 죄를 시인하고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일환과의 대면 조사에서는 사건 은폐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수연과의 대면 조사에서는 최수연이 살아있는 김성식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머리 좋은 변호사답네. 강정일은 수사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김성식 기자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은 백상구뿐인데 강정일은 우리가 백상구를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강정일의 살인죄는 잊읍시다. 사체 손괴죄 받아들이세요, 영주 씨. 동준 씨, 하지만 강정일에겐 또 다른 죄가 있죠. 살인 교사. 피해자는 바로 저입니다. 강정일은 동준 씨를 해외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살해를 시도한 건 백상구의 독단적인 결정이.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강정일은 백상구를 데려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백상구는 없습니다. 강정일을 잡으려면 강정일의 방식을 써야죠. 국가수 부검 결과도 확인했을 거고 백상구 시신도 찾아봤을 건데 표정이 안 좋네. 무죄 추정의 원칙. 날 구속시키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맑은 눈으로 보세요. 그럼 진실이 보일 겁니다, 신영주 씨. 추가 사건이 있어요. 피해자 진술서예요. 강정일 씨가 백상구한테 이동준의 살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백상구가 살인 교사의 대가를 수령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백상구의 수아예요. 아는 얼굴이겠네. 강정일 씨, 백상구한테 대가를 약속하고 이동준 씨의 살해를 지시했습니까? 그럴 리가. 난
앉으세요. 이호범 원장님, 칼에 찔려서 한강병원에 온 이동준 씨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네, 흉기에 상처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원칙인 걸 아실 분이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나 이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초면이라고요. 그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초면에 이런 부탁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태백도 이동준 씨도 그리고 한강병원도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난 한강병원이라는 곳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요. 백상구가 건설회사를 인수할 때 오빠가 저축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준 서류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오빠 다칠까봐 내가 없애려고 확보했는데 다행이다.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있어서. 모든 증거가 강정일 씨의 살인 교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난 백상구한테 이동준을 해외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행 정부입니다. 살인을 시도한 건 백상구의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증명하고 싶으면 강정일 씨, 백상구를 데려오세요. 아차, 백상구를 데려오면 김성식 기자가 살아 있었다는 게 드러나겠네. 대가를 약속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대통령 주치의한테 은폐를 부탁했고 대가의 증거도 제출될 겁니다. 강정일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네 엄마가 왔었다. 평생 해온 거짓말 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달라더구나. 청와대 실세들한테 잘 부탁해서 네 형량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온 길 어디에도 제가 따라가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래 알았다. 네가 선택한 길 후회하며 다시 돌아보지 않길 바란다. 동준아. 전 아빠의 최일한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검사님. 현지 판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의혹과 비리로 부풀려서 대법원장한테 전해준 게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어릴 때부터 전 심부름을 잘했으니까요. 최일한 대표가 지시한 일의 의미가 뭔지 판단하고 분별할 정도의 성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판단은 아버지가 해요. 기소장에 기록된 사실 모두 다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시켰습니다. 강직한 판사에 능력까지 뛰어난 사익감이 탐이 나서 그랬습니다. 사윗감이 탐이 나서 청부 재판을 요구하고 그 판결문을 쓴다는 게 그 판결문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왜 그랬나? 재판장님, 저는 사윗감이 탐이 나서 딸아이한테 대법원장을 움직이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쓰고 청부 재판을 요구한 건 아들 강정일의 살인을 덮으려는 강유택의 지시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겠지만 두 개의 의도가 우연히 합쳐진 사건입니다. 그래, 나 도배하라고 돈 좀 받았다. 그게 뭐?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대가성도 없어요.
어? 그냥 격려금. 그래, 금일봉이라고. 최수연은 최일한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논리를 반박하려면 최수연이 자기의 의도대로 대법원장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일단 황보현 변호사를 만나세요. 그럼 최일한 대표는 최수연을 지키려는 겁니다. 강유택 회장 살인 혐의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청부재판 판결문을 선배가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면 은폐 과정에 최수연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 나 판결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나 검사였어. 평소 자기가 쓰는 문체는 바꿀 수가 없죠. 최일한 대표가 작성한 판결문은 최일한 대표만의 문체로 작성돼 있을 겁니다. 맞아. 나도 판결문만 딱 보면 어느 판사가 썼는지 알겠더라고. 최일한 대표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3년간 판사로 재직했어요. 그때 작성한 판결문들 법원 서버에 공개돼 있을 겁니다. 그 판결문들도 찾아봐요. 두 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죠. 협조하면 정상 창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조경호 씨? 정일이를 면회했는데 최일한 대표를 무너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줘야죠. 황보현 씨? 증언할게요. 이번 반성문도 잘 쓰면 내 재판에 유리하겠죠? 최수연 팀장은 최수연 씨는 장영국 대법원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동준 씨 불륜 문제를 빌미로 내사를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씨는 최일한 씨의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남편의 불륜을 내사해달란 부탁을 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최수연 씨와 장영국 대법원장은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판결문의 작성자는 최일한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경호 변호사는 강정일 팀장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의 증언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준 씨, 경찰이 확보해서 저한테 검토를 요청한 판결문입니다. 최일한 씨가 1977년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할 당시 직접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재판장님, 문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창호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최일한 대표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한 판결문, 도입과 마무리, 중간에 논점을 변곡시키는 문장까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송태곤 씨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한 구형 문서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 보시고 신창호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누구인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 사건 이동준 씨가 아니면 안 밝혀졌을 거예요. 그동안 이동준 씨가 협조한 내용입니다. 선처를 검사님,
동일 사건의 공범들끼리는 양형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동준 씨의 형이 낮아지면 함께한 공범들 형도 같이 낮아질 겁니다. 그게 이동준 씨가 원하는 게 아닐 텐데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분의 인생을 모욕했습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까지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무겁게 벌하셔서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시고 이 재판을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일동 기례. 작성. 김성식 기자 살인 및 은폐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강정일 사체 손괴 및 살인 교사를 적용, 징역 10년. 피고인 최일환 뇌물 공여 및 업무방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피고인 최수연 뇌물 공여 및 업무방해를 적용, 징역 7년. 피고인 송태곤 업무방해를 적용, 징역 2년. 피고인 이동준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 정지를 선고한다. 국가 배상을 신청하려고요. 논점은 두 가지예요. 살인 누명이랑 아빠가 폐암으로 위중한데 형 집행정지를 미룬 거. 그 신청서 동준 씨가 써줘요. 좋은 변호사가 많을 텐데.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재판 아빠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엔 남지 않겠지만 꽤 오랫동안 기억될 거잖아요. 나하고 동준 씨가 남기는 아빠의 묘비명. 써줘요, 동준 씨. 신창호의 유족이 신청한 국가 배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신청액 2억 5천만 원을 전액 인정한다.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명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 이건 헌법상 자기 결정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야, 연명 치료의 중단에 관해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국가에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떨려요. 다음 주가 변호사 시험인데 나 합격할까요? 신창호 씨 배상금으로 시작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영주 씨 변호사 되는 거 아버님이 도와줄 거예요. 떡 돌리면서 우리 딸내미가 변호사라 카이나 사람들 보는 왜 달라질 뿐에.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변호사가 법정 보고 큰 때를 잡아야지. 아 근래는 엄마가 맞았구나. 영주 아버지요. 우리 딸내미가 변호사가 됐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공부해가 당신의 가던 길 따라서 가겠다고 변호사가 되십니다. 보고 있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이소. 정식 재판이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는 게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벌금 사건, 약식 기소, 합의 몇 번이 전부예요. 재판장에서는 어때요? 나 판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말아요. 영주 씨는 잘할 거예요. 그 판살 나라고 생각해요, 영주 씨. 원고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구입한 의료기기는 시중에 30만 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무료 체험을 한다고 모아서 무려 1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거듭된 환불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님, 환불을 명령해 주십시오. 공연 기획비에 운반비에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을 3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환불 불가능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수십 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판 물건을 일일이 환불하다간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한 회사는 정리할 수 있지만 파산한 인간은 내일도 살아가야 하기에. 그 고작 그 100만 원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은 할머니의 1년치 용돈입니다. 재판장님, 파산한 회사는 정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할머니의 경로당 친구들 수십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분들 사례 모아서 집단 소송을 청구하세요.
비에 구매용수증 모두 모아서 가져오세요. 보이는 증거는 절대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What?